마이산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 금강이, 서쪽으로 섬진강이 흘러갑니다. 전북 동부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고원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삼국의 힘이 뻗어나가는 교차점이자 회합점이었습니다. 이 땅의 동쪽과 서쪽이 왕래하는 길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백제, 어쩌면 고조선 준왕이 익산에 자리 잡은 이후로 마항까지 거슬러 갈 수도 있는 바다로 둘러싸인 풍요로운 익산으로 가는 길은 고원으로 연결되어 있는 몇 개의 통로로 수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통로들은 억겁의 세월에 걸쳐 땅 위에 흐르던 물줄기가 만들어 놓았지요. 고대인들의 삶이 하천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곳에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서남부의 풍요로움의 근원인 금강과 섬진강, 수계가 회오리 치던 지난해도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중 마이산 남쪽의 들판은 주위에서 가장 큰 들판이었고 섬진강 수계가 관통하기 때문에 인근의 중심이자 교통로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본 서기에 언급되는 백제의 웅진천도 후 목시 세력이 가야와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킨 곳이 항구가 있다는 구절에 의거해 섬진강이 흐르는 임실로 보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지요. 임실 성미산성이나 남원 성시리산성 주위의 가야 구분들은 웅진천도 후 세력이 약해진 백제의 영역으로 가야가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백제는 가야의 서진을 차단하기 위해 또 얼마간 시간이 흘러 성왕의 죽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신라와의 접전을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인근을 요새화했습니다. 인계철선처럼 배치되어 신라로 향하는 백제 산성들이 그것입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백제 완산주의 주군현에 나오는 마돌현,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에 귀속되면서 삼국사기 잡지 지리 신라 임실군에는 마령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실과 진안은 현재도 섬진강으로 이어져 있지요. 과거 인근의 중심이던 성미산성이 이 통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고려사까지 이어집니다. 고려사 지리 전라도 전주목 마령현. 마령현은 본래 백제의 마돌현으로 신라 경덕왕 때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임실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초에 전주에 내속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진안 마령면이 신라의 마령현, 백제의 마돌현이었습니다. 과연 면 소재지의 모습에서 전통적인 새거지의 조건들이 읽힙니다. 섬진강과 그 지류들이 만드는 몇 개의 통로, 넓은 농지와 함께 높은 밀도로 유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동촌리 고분군, 평지리 고분군, 개설이 고분군 같은 삼국시대로 근원이 거슬러가는 새거지의 증거들과 강정리 산성, 평지리 토성 같은 방어시설, 원평리 평지리 유물산포지 같은 생활 흔적들이 그것입니다. 이중 평지리 토성은 신라 발해 시대의 것으로 치소성으로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입지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백제의 성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가야의 진출을 진압하고 신라 공략을 위한 관방체계 구축을 위해 충실하게 축성되고 유지되고 운영된 진중한 성곽이 마이산 상계 서쪽 끝에 통로를 감지하며 축성되어 있습니다. 진안 한미성입니다. 마이산 산괴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활용할 수 있는 석재의 조달에도 용이한 훌륭한 산성의 입지입니다. 특히 한미산성이 위치한 강정리는 섬진강이 은천과 세동천 등의 지류와 합쳐지는 곳이며 방어군 입장에서 복잡한 지류와 마이산의 산세로 해자와 성벽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었지요. 반면 남북으로 이동하려는 공격군 혹은 어떠한 세력이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1968년 항공사진에는 산성 내부의 경작지와 보존 상태가 좋은 한미산성의 석축성곽 둘레가 뚜렷이 보입니다. 이곳을 지난 공격군이 웅치를 넘으면 바로 전주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백제는 한미성을 치소성으로 삼아 일대에 대한 행정력과 군사력 완비를 도모하여 신라로 가는 통로의 일선으로 육성했습니다. 그 증거는 한미성에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이곳은 강정리에서 시작되는 광대봉 등산로 입구입니다. 한미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마이산 광대봉 등산로 초입입니다.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을 잠깐 지나 10분, 전방에 무너진 성돌이 나타날 무렵 수없이 많은 와편이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미산성입니다. 현재 개설된 등산로가 성벽을 가로질러 넘어가는데 성문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종류와 양의 와편으로 미루어 성벽에 가깝게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모종의 어떤 건물이 지어지고 유지됐을 것으로 생각되지요. 성 안으로 들어서면 꽤 넓은 평탄한 지형이 드러납니다. 오랜 기간 경작지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의 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서성벽의 높이와 같이하여 대지가 형성되어 있고 동쪽으로 지대가 높아지며 계단식으로 조성된 모습 아래로 역시 다량의 와평과 석축이 존재하고 있으니 큰 틀에서 지형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 항공사진에서 경작지가 확인되고 일제강점기 지도에 밭이라 표시되어 있으니 경작지로 이용된 시기는 꽤 길었습니다. 중턱까지 오르는 도중에도 역시 좌우로 대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모습이 여기서 농사를 지었을까 싶지만 역시 경작지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석축은 그 규모가 꽤 되어 개인이나 소규모 인원으로 구축이 불가능하지요. 등산로 우측으로는 꽤 큰 바위가 있어 잠시 뒤져보았으나 눈에 띄는 무언가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도 건물지인데 아직 발굴이 진행된 구역은 아니니 후위를 위해 궁금함을 참습니다. 새를 벗삼아 잔존 구간이 양호한 북쪽과 동쪽 성벽을 향해 오릅니다. 역시 수많은 종류, 수많은 양의 와편이 좌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꽤 온전한 크기의 와편입니다. 정상부에 많은 수의 건물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양은 그렇다 해도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은 한미산성을 운영한 세력이 오랜 기간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해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만큼 백제는 한미산성을 중요한 곳으로 여겼을 터입니다. 그네들이 이곳을 부르던 이름이 마돌성이었을까요? 마이산이 말의 귀를 닮아서 마이산이라 했다고 하지요. 그 유래는 최소한 백제로 거슬러감이 확실할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말의 산세는 백제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것이며 후에 이곳에 당도한 후신을 자처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르막이 끝날 무렵 북성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무너져 내린 모습에서 과거 성벽의 위용이 어땠을지 바로 느껴지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한 서벽과 달리 이곳은 협축으로 축성된 것을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돌을 가득 메운 이길을 피해 꼭지점에 올라 서쪽으로 무너져가는 성체를 내려다볼 때쯤 장마의 초입, 간만에 해가 비춥니다. 바깥쪽으로 아직도 깊은 경사를 유지한 모습이 그 아래 평평한 지형과 비교되는군요. 한미산성의 북쪽 성벽 구간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점이 아니라는 것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다듬은 흔적이 눈에 띄는 수박돌들이 산더미입니다. 흡사, 콘크리트 같은 마이산 특유의 석질이 순간적으로 근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꽤 뚜렷하게 남은 추정, 동문지에 당도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폭이 넓고 성문 뒤쪽으로 근대에 만들어둔 듯한 성열이 있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바로 옆에 장대지와 함께 전방에 골짜기로 가려진 곳이라 아군의 공격 기동이 노출되지 않는 전술적으로 유리한 지형임에 틀림없어 정황상 성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백제가 성문을 두는 위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데다 한미산성의 적방향은 동남쪽이고 남쪽은 은천, 서쪽은 섬진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전술적으로 성문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정상부의 평지는 꽤 넓습니다. 역시 경작지로 사용되었으나 동성벽의 내측 고도와 그 높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처음 조성은 현재의 성곽을 구축한 이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장대지의 넓은 평지 때문인지 역시 와편이 엄청 많은데 문양 또한 아주 인상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발굴이 이루어진 지역이라 도중에 나온 와편들을 모아두기도 했지요. 그리고 여기 한미산성 성벽이 100m가량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거칠게 다듬은 돌들을 꽤 높이 쌓았는데 아직도 가장 높은 곳은 5m가 넘습니다. 경사지 꼭대기에 성벽을 약간 뒤로 눕혀 쌓았고 배부른 곳도 거의 없어 축성 세력의 기술 수준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하면 남문이 나옵니다. 흔적이 매우 뚜렷하여 성벽의 단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도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죠. 개거식 성문으로 능선 바깥쪽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백제의 방식과 다르게 능선 끝에 자리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소성으로 잘 보이는 곳에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한 성문으로 봅니다. 개거식이니 백제 때 초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개축을 통해 평면 동쪽이 오각형으로 변화하지요. 전투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산성은 현재 4번의 시굴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주 발굴 지역은 서쪽 최하부 집수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던 지역과 가장 높은 추정 장대지였지요. 1차 조사에서 남분 발굴을 통해 위치와 규모, 축성 방법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라 극후기 와편을 판별해냅니다. 여기서 최후의 한미산성의 축성 세력이 백제가 아닐 가능성이 확인되지요. 후속된 가장 고도가 낮은 서성벽 인접지에서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집수지로 추정되는 성렬을 확인합니다. 집수지는 산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저장장치와 같아서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보통 연속되는 발굴 계획을 찾게 됩니다. 3차 조사를 통해 확인한 성렬은 집수지는 아니었으나 건물지 기단부로 확인되었고 성벽에 아주 가깝게 지어진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 아래서 시기를 거슬러가는 건물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고대하던 집수지는 아니었으나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지지요. 백제의 건물지 위 아주 견실하게 지어진 대규모의 후백제 건물지였습니다. 동성벽의 발굴 결과도 역시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기초부를 파낸 다음 진흙, 잡석과 함께 기와 조각을 다져 넣었는데 이 기와는 백제와 신라 극후기 후백제 것이었지요. 기초부를 조성한 방식 자체도 백제산성에서 보이는 축성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자가 새겨진 명문화편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관청과 관련된 건물을 입증하는 것으로 시소성의 강력한 증거가 되며 배후성이었던 전주 동고산성이나 후백제와 관련된 중요 유적들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들과 유사한 유형입니다. 남문의 동쪽 오각형 개축 정황과 함께 발견되는 다수의 후백제 와편들과 함께 모든 결과는 이곳이 완산주를 방어하는 후백제의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유지되고 관리된 성곽이었다는 것에 수렴되고 있습니다. 대호족 바로의 시대가 후삼국 시대로 진화하면서 혼탁했던 전투지역과 이해관계가 정리되어가는 과정이 만든 한미성의 개축 정황 또한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후백제가 외부로 힘을 투사하는 전진기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겠습니다. 한미산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성입니다. 역사책에 등장하지도 않고 아니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그러나 신라가 이어서 인근의 중심으로 새로 토성을 쌓고 그 연원을 이어갔으며 후백제 또한 크게 공을 들여 육성했습니다. 성 내에서 발견되는 막대한 양의 와편들, 미 발굴 지역이 대부분인
정교하게 배치된 건물들을 위한 수많은 대지들은 상상 이상의 과거가 흙더미 아래 더 존재하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될 만한 유적으로 기대됩니다. 지표조사 결과 강정리 산성은 백제의 것에 가깝다고 보여지고, 이것은 한미산성의 약점이었던 동쪽 능선을 방어하기 위한 보조성이었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입니다. 강정리 산성 또한 석성이지요. 신기하게도 같은 이름의 한미성이 더 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략하기 위해 전초 보급기지로 삼았던 성들이어서 그런 이름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 중요한 곳이었을 마돌입니다. 암악성을 향하는 백제장군 해수나 백기, 백제장군 윤충이 대하성을 공격하기 위해 전장에 나서기 전 마돌 성주와 술잔을 기울이며 백제의 미래를 논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들의 무우는 300년이 채 되지 않아 백제의 후신을 자처하는 또 다른 군대에게 전해지고 견훤은 대하성을 넘어 경주로 진격하게 됩니다. 마이사는 어쩌면 백제와 후백제의 군마이겠습니다. 전주하면 떠오르는 것은 한옥마을이죠. 그 외 일반인들에게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조선 왕조의 본향으로서 경기전이나 동학운동의 불길 속에 풍남문으로 대표되는 전주읍성, 견훤의 왕도로서 완산주일 것입니다. 후백제의 왕도로서 전주는 문화천과 전주 제1고 인근이라 여겨지는 궁궐과 견훤토성 혹은 고토성이라 불리는 종광대에 아직 남아있는 도성, 유사시 농성용으로 축조된 동고산성 같은 거점성 이외에도 한 국가의 본연한 도읍으로서 여러 방어용 성곽을 거느렸습니다. 황방산에 위치했던 서고산성, 남고산에 위치했던 남고산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남고산성이지요. 다른 성곽들과 다르게 매우 크고 도성에 가깝게 위치하여 완산주의 남쪽 통로 임실과 정읍으로 가는 두 회랑의 가운데 위치하니 군사적 활용이 활발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모습은 확인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워낙에 입지와 지형이 성곽으로서 뛰어나 후대에도 계속 성곽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후백제 이전 백제까지 거슬러 간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요. 흥미롭게도 동고, 남고, 서고 산성이 모두 그렇습니다. 남고산성 서문 옆에는 남고진 사적비가 있습니다. 1846년 전주의 선비 최영일이 짓고 이삼만이 쓴 것으로 남고산성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내용이 꽤 충실하고 자세하여 후손들의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전주 남쪽에 높고 우뚝한 산이 있어 마치 산 어귀로 들어가는 문이 서 있는 것 같으니 견훤성의 옛 자리이다. 그 동남쪽으로 높은 산이 고리처럼 이어져 수백 리에 걸쳐 뻗어 있으니 곧 만막관이다. 만막관은 현재의 완주 만마관 산성으로 임실 관촌과 연결되는 천혜의 고갯길에 축조된 성곽입니다. 현재의 성곽은 조선 후기의 것입니다만 고대에도 이곳을 거점화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임실 성미산성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데 중요한 배후기지로서 정읍 고사부리성, 장수 침령산성, 남원 암악성, 완산의 갈림길이었기 때문이고 신라시대에도 임실군 청옥면 구교리에 완산정을 두어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격군은 여기서 틀어막을 수 있으며 동쪽으로 우회하면 진안 한미산성에 막히고 서쪽으로 우회하면 전주 원당리 산성에 가로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돌파하여 전주에 도달한들 결국에는 남고산성 앞에 서게 되지요. 남고산성은 임진왜란 때 소모사 이정란이 의각을 설치하여 방어하였고 천연의 요새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영조 10년 서기 1734년에 다시 성곽을 축조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했으며 순조 11년 서기 1811년에 관찰사 이상황이 착공하여 이듬해 관찰사 박윤수에 의해 완공했다는 기록입니다. 기록은 더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조선 초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고덕산 석성으로 되어 있으며 성 안에 샘이 7개 시내가 있어 여름이나 겨울에 마르지 않는다고 하지요. 동국예지 승남에도 같은 결의 기록입니다. 남고산성의 후백제 때 이름은 고덕산성이고 현재의 이름은 조선 순조 13년 서기로 1813년에 크게 개축하면서 붙은 것입니다. 동문, 서문, 서안문을 두고 동서남북에 포로를 설치하였으며 건물 여러 채를 지었다고 하지요. 물이 풍부한 곳이라 입보산성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 계곡이 흐르고 있으며 내부 유수지에 연못을 두었다는데 성내 집수지에 고대 유물이 남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18년 시굴조사에서도 유사한 가능성을 들어 이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동고산성의 그것과 유사한 남한여초의 기와조각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다만 그 조각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으니 안남도호부 4년간 전주의 후백제의 흔적이 어떻게 지워져 갔는지 눈앞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수지 자체도 인위적으로 조성된 형태이고 자연 안반을 다듬은 그랭이 공법도 확인되었으며 장대석 등의 성물들도 확인됩니다. 유수지의 사방으로 계단식 대지가 광범위하게 자리하고 표토에서 남한여초부터 시작하는 유물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니 이곳이 오랜 기간 고덕산성의 중심지였겠습니다. 남고산성의 둘레는 3000m가 넘습니다. 두 개의 길다란 산줄기를 감싼 포곡식 산성이며 능선을 따라가면 고구려 보덕화상이 백제말 창건했다는 보덕산 경복사지와 연결되지요. 주변 산체들이 모두 길게 이어지다 보니 성곽을 축조하기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견훤은 왕도를 방어하기 위해 전주를 둘러싼 네 방위에 각각 성곽을 축조하고 수호사찰을 두었다고 하지요. 승암산에 있는 동고산성 동고사, 황방산에 있는 서고산성 서고사, 호암산 북고진 북고사, 신라말 도성국사가 현재의 숲정이 어린이공원 인근에 창건한 것을 철종 7년 서기 1856년 관찰사 이서구가 전주성 북쪽의 기운을 비보하기 위해 현재의 자리에 산신각을 지으면서 진북사라 이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산성이 있을 만한 자리는 없고 전주천을 거슬러 올라오는 선박들을 감시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남고산성의 남고사지요. 이 남고사도 신라 문무왕 8년 서기 668년 명덕화상이 세웠다고 하며 원래 이름은 조선 후기까지 남고 영국사였습니다. 영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산성 안의 사찰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명덕화상은 고구려 승려 보덕화상의 제자로 앞에서 언급한 경복사와 능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기는 백제가 멸망한 혼란기로 창건 배경은 삼국시대와 신라 발해시대에 걸쳐 있습니다. 따라서 남고사의 창건은 고구려나 백제 유민의 안정을 위한 정치적 고려의 면을 생각하게 하지요. 남고사는 성 내부에 독립된 골짜기에 위치하여 자체적인 성곽이나 내성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장대지 두 곳이 남고사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지요. 아울러 서쪽 사면 아래에는 평화동 석실고분군이 존재합니다. 5세기 전반 조성된 M11호분과 대다수를 구성하는 7세기 고분들은 각각 조성 시기가 단속적이어서 고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남고산성의 연대를 그대로 끌어내릴 수 있는 요소지요. 만약 성곽 아래서 백제 흔적이 나오면 아직 찾지 못하는 중요한 백제 성곽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고산성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억경대에 오르면 전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동쪽으로 동고산성, 서쪽으로 서고산성이 보이며 전방 멀리 미륵산과 미륵산성 그리고 미륵사지가 가물거립니다.
30km 정도 떨어진 미륵산과 남고산 사이 평야와 구릉지대 사이를 전주천이 흘러나가고 한성기 백제 유적으로 유명한 뱀해산성, 만경강과 전주천이 합쳐지는 수계 위로 가득히 펼쳐지는 청동기 유적들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곳은 수많은 고대인들의 치열함이 만들어낸 시대의 교차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주의 미래는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방향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건물 아래로 들어갔던 수많은 후백제의 증거들이 기자촌과 종광대 재개발 사업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후백제 왕궁으로 알려져 왔던 동고산성은 이 땅에 자리 잡았던 국가들이 항상 따랐던 성곽체계인 도성과 거점성 중 거점성이라는 의견이 우세해지고 있지요. 동고산성 자체의 성곽으로서 모습과 전주성명 와편, 그러나 궁궐로 보기에는 부적합한 건물들과 그 총량, 후백제 최후의 날 폐쇄된 흔적이 남은 정문 등은 산 아래 옛 견원토성 내부에서 발견된 것들과 비교하면 설득력이 미진합니다. 무랑말 인근에 수없이 쌓여있던 성물들, 민가 안에도 남아있죠. 왕건이 궁궐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저수지를 팠다는 구전, 실제로 택지가 조성되기 이전 전주고 동쪽 문화촌에는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구전이 사실이라면 궁궐의 흔적을 찾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이전 문화촌 북쪽의 기자촌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드러났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기자촌은 현재로서 왕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궁궐 자리에는 현재의 견원토성 내부에 왕궁이나 행정시설이 필요로 하는 넓은 대지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기존의 완산주 거주지와 연계되는 위치, 동고선성과 연결되는 위치였을 것이며 앉은 자리는 상징에 맞게 두었을 것입니다. 견원은 왕도로서 풍수지리와 불교에 맞는 여러 상징과 시설을 설치했었지요. 좌청용, 완산칠봉, 실제로 용에 관련된 지명이 있습니다. 우백호, 기린봉, 백호 대신 기린을 들기도 했지요. 남주작 승암산, 여기에 동고산성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북현무인 거북바위지요. 당시 전주로 들어오던 물길이었던 북쪽에 수호를 의미하는 현무를 조성하였고 견원토성을 쌓아 도성의 모습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토성은 비교적 최근까지 그 모습이 명확했고 따라서 공성의 위치는 여러 위치를 종합하여 몇 군데가 비정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곳으로 동고산성, 인복리, 전주가명, 무랑멀설 등입니다. 동고산성은 왕궁이 가져야 할 건물지의 위계가 부족하고 온돌 같은 생활을 위한 시설이 없으며 유물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정이라는 위치에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요. 반면 전주 제1구와 풍남초 사이의 공간은 제일 들어맞습니다. 전주는 기린봉의 전기를 받습니다. 견원이 도성을 건설할 때도 풍수에 맞게 하려 했지요. 서향이었다는 이야기대로 궁궐이 앉아있기 적합한 곳 중 하나이며 건물들을 조성하기 좋은 넓은 지역입니다. 전주 제1구에 대로를 두고 북쪽에 연접한 문화촌도 궁궐을 조성하기 적합한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역시 서향이고 저수지로 만들어졌다는 구정과 맞습니다. 전주 제1구 문화촌은 수도원 고지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여 인복리설로 묶여 있습니다. 전주 가명설은 전주천이 가깝고 신라 발해시대 유구가 발굴되어 인근의 중심이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오히려 왕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무리해서 왕궁을 꾸릴 리 없다는 것입니다. 무랑멀설은 가장 오래된 설입니다. 인근에 오래 거주하신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종광대 사면의 아름 크기의 주춧돌이 엄청난 양으로 쌓여 있었다 증언합니다. 몇몇 증언에서는 황룡사 주춧돌보다 작으나 그 수는 훨씬 많았다고 하지요. 현재도 일부는 확인이 가능하니 방어시설이나 관청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고 몇몇 연구에서는 인복리에 있던 석재들을 무랑멀에 반출하여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이번 발굴로 성곽이 지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납득이 가는 주장입니다. 무랑멀사를 따르면 종광대와 수도원 사이의 공간에 궁궐이 있었을 것이고 이곳에는 최근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있어 설득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주구와 수도원 사이에 있었다는 파생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단서 위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주에도 경주나 남원 같은 신라 발해시대 도시구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리제 내부의 세부적인 모습과 그 내부의 건물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고 세워지며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도시구획의 전체 방향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천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남아있는 경주나 남원의 뚜렷한 도시구획, 심지어 당시 큰 도시가 아닌 장계 함안 같은 곳에도 아직까지 도시구획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전주도 고대의 도시구획 흔적이 남아있으며 강점기에 지어진 전주역도 이 구획을 바꾸지 못하고 대각선의 신장로를 뚫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향과 위치가 후백제 궁궐설에 등장하는 위의 4곳 중 한 곳과 일치합니다. 서향이었다는 것, 저수지가 되었다는 것, 풍수적으로 맞다는 것, 방어용 피난성인 동고산성과 길 하나로 연결되는 곳, 견원토성 안에 위치하고 복잡한 토성의 구조로 한 번 더 보호받고 있으며 그 위치가 전방의 신라 발해시대 시가지 유적을 바라보고 있는 곳, 현재 전주 제1고등학교 인근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병부청에서 대지가 높아지는데 인위적으로 조성된 단의 흔적이 있으며 흥미롭게도 좌측에는 좌청룡인 완산칠봉과 우측의 서산 사이 열린 곳을 전방으로 바라보는 곳입니다. 심지어 남주작 북현무의 일직선이 지나는 자리이고 기린봉의 주산으로서의 자리도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원래 전주천은 오목대 아래로 흘러 구철길을 따라 금암동 건산천으로 빠져나갔고 견원의 제방공사로 현재의 선형이 되었다는 의견은 풍수지리에 의해 군사적 효용을 위해 도성을 정비했던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전주 우물맛은 최근까지 미세한 짠맛이 있었다고 하니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을 것이고 이 물길로 배가 교통했으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견원이 구상했던 왕도로서의 큰 모습은 전체적으로 왼손에 커다란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대도를 뽑아들려 하는 견원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견원 토성에 대한 증언이나 항공사진, 강점기 조사 등은 그 크기가 전주 구시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린봉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온 성곽은 현재 재개발 중인 기자촌을 감싸고 전주 동초등학교 북쪽 사면을 지나 인근의 가장 고지인 종광대를 거쳐 서쪽 평지로 사라집니다. 이번 종광대 발굴에서 후백제의 도성 유적이 확인되었고 과거 항공사진과 위치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원형이 남은 견원토성으로 울산 언양읍성과 같은 사례인데 성곽 위에 집이 들어서 오히려 보존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지요. 외려 기자촌에서 유적이 희소하게 나타난 것은 왕궁의 후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듯하고 저도 그에 가깝습니다. 방어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동고산성 성문이 인위적으로 폐쇄된 흔적이 나온 것처럼 궁궐도 비슷한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고려사에 보면 견훤의 죽음 이후 안남도호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름에서 반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요. 물론 사랑했던 견훤을 잃은 후백제인들에게 새로운 구심점은 없었습니다. 936년 멸망 뒤 940년 다시 전주라 이름하기까지 전주에 진출한 고려군은 후백제의 흔적을 지우는 데 역량을 집중했을 터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훌쩍 넘어 후손들은 지워진 왕도의 흔적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는 지방도시 최후의 도전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왕도로서 전주가 가지는 전통의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후백제 궁궐이 나타나고 복잡한 구조의 내성 외성 복합체가 드러나 한옥마을의 기와지붕 사이로 나성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경주의 위상에 버금가는 세계적 역사도시로 거듭날 수도 있겠지요. 인근 익산의 마한이나 백제 유적과 함께 우리나라 모든 시기의 역사를 담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